정치부 장성길 기자와 함께 22대 총선 관련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전국에선 참패했지만 부산에서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수치 이상으로 의석을 얻어냈는데 야당의 정권심판원이 부산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우세 전망이 잇따라 나오자 부산에서는 그야말로 보수표가 똘똘 뭉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범야권 의석 200석, 여기에 국민의힘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100석조차 위태롭다. 이런 예상이 더해지면서 부산의 보수층 표심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산업은행 유치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등 부산 현안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권 심판보다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집권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구애보다 설득력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정, 국정, 안정, 보수의 위기론이 보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선거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면서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절반까지도 노린다. 최소 5석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패 원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목표 의석수를 절반인 9석까지 뒀습니다. 20대 국회 때 부산에서 재보선까지 합쳐서 6석을 얻은 것이 최대치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대 가장 많은 예비 후보들이 등등을 했고요. 본선에 나온 후보들도 전직구청장, 시의원 등 지역 기반도 비교적 탄탄하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도 낙동강 벨트는 물론 보수톱 빠진 지역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크게 고무됐는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여론조사가 민주당에게 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 결집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인데요. 또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이나 대통령실 수석의 막말 등 여권의 악재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진화가 된 반면 야권의 성 관련 막말 또 자녀 비위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부산 유권자들의 표심에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민주당은 분석됩니다. 의석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낙동강 벨트에서 참패를 한 것도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눈여겨볼 것이 부산도 선거 때마다 이제 격전지가 경합적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물론 이번에도 출구조사 때는 11곳이 무려 맞습니다. 경합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수 아성을 지켜냈다. 역시나 보수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득표율을 보면 여전히 부산이 경합적이 많은 쪽으로 긴장을 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 5명이 한꺼번에 입성했던 20대 전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0%, 20%대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모든 후보들이 40% 이상 득표를 했고요. 그렇습니까? 또 사답이나 기장에선 득표율 차가 5% 내로 그야말로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야권 단위 후보를 낸 연재구를 포함해 모두 10곳에서 10% 내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단 한 석에 그쳤지만 총선 때마다 이렇게 격전지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부산 정치 구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졌으니까 결과가 뒤집힌 건 아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는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또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도 역시나 각 당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정책 선거를 지향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을런지요? KBS 부산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공약마수K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각 지역구 핵심 현안들을 두어 가지 뽑아서 후보들의 정책 대안과 예산 마련 방안 등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시청자들한테 좀 보여주는 그래서 정책 선거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후보들이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답변을 내왔고요. 또 이미 부산시와 구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후보가 자신이 추진할 것처럼 내세우기도 했고요. 상대방과의 오직 차별화만을 위한 대안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안 인식도 기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재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이걸 취재한 기자들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네.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여기다가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각 후보마다 정책 대안보다는 고소 고발, 상호 비반, 사상 검증 등 색깔론을 부각하는 등 구태도 반복됐습니다. 역시나 또 이제 네거티브.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 공부를 진짜 한 후보를 우리 유권자들이 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아쉽습니다. 예산이 빠졌다는 거는 뭐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 기자 이번에 총선 준비로 많이 고생 많으셨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앵커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보도국 장성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